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그동안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던 고성속초 산불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낸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이번 시간 동해안 산불 원인과 책임론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디아 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 연구소장님,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 먼저 고성 속초 산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죠. 예, 지난 목요일 18일 날이죠. 국립과학수사원에서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보 발표를 보자고 한다면 공식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발화의 원인을 규명한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당시에 그 22,000볼트에 달하는 특고압선이 흐르고 있었고 이게 강풍에 의해서 절단, 절연, 파단되었고 그게 네. 이제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개폐기에 리드선이라고 하는 전선이 급격하게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불꽃이 발생했고 그걸 아크 불꽃이라고 명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네. 불꽃이 이제 주변에 있는 마른 낙엽과 가지에 떨어지게 되면서 불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거의 한 30km에 달하는 강한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삽시간에 번졌다라고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발표는 기간 추정했던 최초에는 이 변압기나 개폐기에서 이게 폭발을 하면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전 측에서는 이 이물질이 전선에 날라와서 이게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두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튼 국가수의 발표 감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형사 수사가 어떻게 되냐가 매우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경찰이 한전을 좀 압수수색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 예,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오늘 오전에 네. 급하게 저도 소식을 접했는데요. 네. 이 매우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산불과 관련돼서 경찰 측에서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우 예외적인데요. 네. 오늘 그 한전 속초지사하고 강릉지사를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된 주요 일지와 관련된 물들을 오늘 수거해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정부 측과 그다음에 경찰 측 이런 그 정보기관에서도 움직임이 매우 빠르고 강하게 좀 움직임이 좀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또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최문순 도지사가 출연을 했는데 OX 퀴즈에서 이번 동해안 산불이 인재다, 아니다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니다, 노라는 그런 팻말을 들어서 고성 주민들이 또 도청에 방문을 해서 항의한 사건도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일종의 해프닝 같은 건데요. 네. 아마 이제 최문순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100% 이제 그게 인재냐고 하는 질문에 이제 이게 좀 설명을 하면서 맥락이 있게 쭉 풀어냈으면 되는데 이게 OX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아마 진위가 좀 잘못 전달됐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다만 자기는 이제 뭐 좀 종합적인 어떤 과연 그것을 하나의 사안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즉각 사과를 했고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소송 걸릴 때 100%가 아니라 보면 굉장히 이거는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도의 행정 책임자가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바로 즉각 사과를 했고 나 그런 게 아니었고 내 끝까지 주민 편에 함께 서서 하겠다라고 내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고 최 지사가 즉각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그 공직자의 그 사소한 언행이라도 굉장히 이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좀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특고압 가공 전선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아크 불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건데 정확히 그러면 아크 불티라는 게 좀 뭔가요? 아크 불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방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선에 불꽃이나 스파크가 튀는 이제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 계속 그날 엄청난 강풍이 불었잖아요. 네. 초속 그날 35.6m의 중형 태풍급이었는데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압선이 계속 휘어지면서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되면서 이제 이게 원래 탄탄하긴 탄탄한데 이제 과연 이제 이게 끊겨 나가면서 이제 이게 개폐기와 부딪히고 이제 인입선하고 이제 이게 그 개폐기를 건드리면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게 국가에서 발표인데 그러니까 이 아크불티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좀 그 말하자면은 딱 정확하게 규명이 쉽지 않은 좀 그런 점은 있어요 이게. 네, 그러면 그 아크 불티로 인해서 화재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나요? 뭐 아무래도 근데 이런 경우가 거의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어나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전선이 끊기거나 이제 뭐 이렇게 좀 개폐기에 부딪히면서 이게 스파크가 날 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절단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사실은 쉬운 건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전이 과연 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관리 문제에 대한 자꾸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흔한 사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은 뭐 아까 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이물질이 날라오면서 이제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튀었다고 얘기하는데 글쎄 어쨌든 이 아크 물티라는 게 이번에 사실 이 산불의 이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쉽지 않은 사실 전문 용어긴 한데 굉장히 네.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사례가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생소한 단어여서. 네. 그래서 또 그리고 고압전선이라는 게 원래 강풍 등으로 이렇게 좀 파손되기가 쉬운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고압선은 이제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두껍게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네. 이제 그날 말씀드린 대로 중형 태풍급이 이제 바람이 계속 밤새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휘어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느냐.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고압선이라도 정말 이게 자연재해에 준하는 그야말로 아주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재난적 상황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한전이 이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사실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 일상적인 관리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실해서 이것이 끊어졌는지 사실 이걸 규명하는 게 사실 이번 수사와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데 전 조금 이제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더 듭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전선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고 본다면 막대한 피해를 냈던 이번 고성속초 산불의 경우서 화재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 건가요? 최 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외부 바람의 강풍에 의한 피로 누적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화재였는지 네. 아니면 관리 책임 주체인 한전에서 관리 소홀에 입각한 문제가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수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 바로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들이 입증이 될 텐데요. 만약에 관리 소홀에 대한 입증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100%부터 그에 준하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정말 막대한 정도의 이 역대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이 쟁송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오히려 현재 이번에 화재보다도 이 화재의 발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는 바로 책임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네. 중요하고 핵심적인 관건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개폐기나 전신주 등의 그 관리가 한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한전의 책임론 공방이 계속해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장님은? 장기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길게는 소송이 걸리면 3년에서 5년까지 대법까지 가야 이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잊혀지는 부분들에 대한 가장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요. 지금이야 관심들이 많지만 보통의 커다란 재난재해 사고를 본다고 한다면 초기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나중에 우리 낙산사 산불도 그런 것처럼 실제 피해들은 주민들이 다 보는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그러니까 지역의 이제 시민사회랄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면서 이번 중요한 케이스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마지막까지 정말로 규명이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 조직이고 또한 이와 관련된 피해 보상의 액수도 천문학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약자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은 이번 그 책임론 공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주의 깊게 보는 사례가 이번에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네. 한전 고위 관계자가 이제 국회 공청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한전 입장을 설명을 한 겁니다.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개폐기하고 인입선을 이제 언제 교체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왔었죠. 그 질문이 오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담당 처장이었는데 자기들은 교체 주기가 따로 없다. 따로 없고 제가 이제 그 평균을 내보니까 교체한 것을 평균을 그러니까 역산을 해본 거죠. 네. 역산을 해보니까 평균 17년에서 20년 사이에 우리가 교체를 했더라. 이런 겁니다. 이제 그 관리하는 기법이 이제 전문 용어로 헬스 인덱스 기법이라고 이제 본인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이 동일한 거죠. 전국 그러니까 뭐 평야지대나 산악지대나 뭐 해안지대나 이게 동일하게 적용을 한 거죠. 그런데 영동 지역은 타 지역보다 이거 뭐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간지풍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그렇죠. 매우 봄철에 이제 국지적으로 이제 지형적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영동지역의 특성상 이것이 이제 그럼 헬스 인덱스 기법에 이거 반영이 과연 됐느냐. 이게 이제 아마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아주 전국적으로 평이하게 교체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제 관리자 주의 여부가 위반한 점이 되죠. 그러면 업무 상실에 이제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한전은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입증을 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당신들이 너무 이것을 정말 그야말로 루틴하게 정말 일반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볼 테고요. 그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걸 일회성으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게 이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여기 이 원인에 대한 좀 다양한 분석,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번 차제에. 그래가지고 사실 원인을 우리가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원인을 알아야 뭐 대책이 나오잖아요. 뭐 의사도 마찬가지로 뭐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처방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사건을 굉장히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좀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도 좀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난 건설노조 전기원 강원본부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매우 주목할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번에 있어서 산불과 직결된 이 전신주에서 발생한 아크불꽃에서 발생한 이 사건들은 단순하게 이번에 있어서의 강풍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이 한전에서의 경영 합리화를 추구를 하면서 한 4천억 정도의 관리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관리가 수년째 계속적으로 예년도에 비해서 부족해 왔었고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번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수사의 중요한 중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올해나 최근 연도에는 어떻게 이제 관리가 잘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최승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스 인덱스라고 하는 그런 지표 지수에 의해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들이 잘 반영돼서 이게 관리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의 결론은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또 압수수색을 했고 또 경찰 조사에 따라서 한전의 과실이 확실시가 된다면 좀 뒤따르는 파장도 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 현재 또 벌써 피해 지역민 이재민들이 한전의 강력한 피해 보상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때에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매우 지금 이재민들의 요구가 매우 빠르고 강하게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민 대책위를 꾸렸는데 이재민 대책위 명칭도 고선 한전 발화 산불 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발화 산불 피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되게 이채로운 부분들인데요. 아무튼 현재 책임들이 한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민들은 명료하게 좀 해나가면서 이후에 있어서의 책임 공방에 있어서의 한전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민들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지사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과 면담과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전에 대한 이 실화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과 한전과의 공방들이 갈수록 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또 고성 속초 산불 발생 이전에 저희가 또 오후에서 인제에서 산불이 났고 또 이후에는 자정쯤에는 강릉에서 시작된 불이 동해까지 옮겨 붙어서 정말 막대한 산불 피해가 있었는데 두 사건 모두 당초 실화 가능성에 우리가 좀 무게를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이 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경찰은 이제 그 주택 뒤편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이제 신고를 받고 광범위한 조사를 이제 그 신고를 토대로 이제 광범위한 탐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그 최초 발화 추정 시점이 이제 주민이 이제 기도를 드리는 이제 신당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당이라는 데가 이제 뭘 기도를 드리고 이런 데다 보니까 뭐 촛불이라든가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불 같은 걸 좀 밝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제 뭐 지금 뭐 다양하게 뭐 CCTV 이런 걸 다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이제 여기는 한전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지금 실화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좀 이제 경찰이 좀 조속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불의 어떤 그 화재의 원인을 이렇게 정확하게 규명한다는 게 이게 워낙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아마 결과가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제와 강릉동의 산불이 좀 실화로 판명이 된다면 어떻게 좀 되는 건가 이후에는? 아무튼 실화냐 방화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네. 방화는 고의로 이제 불을 한 그쵸. 거고, 실화라고 하더라도 경중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화 말 그대로 실수로 화재를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의 관리 소홀에 의해서 화재가 난 거랑, 아니면 정말로 부주의해서 우연찮게 나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랑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현재 본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액수로 나오는 1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2016년 현대까지 평균을 내본다고 한다면, 어떤 게 150만 원? 화재를 냈을 경우에 네. 이제 화재 방화인에 대해서 만나면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을 때 벌금이나 그런 배상 정도가 150만 원 정도. 근데 막대한 평균. 산불을 냈는데 150만 원.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고 한다면 가령 막대한 산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산불의 한 85%가 이제 인재라고 하는 거,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네. 그게 가령 뭐냐면 논두렁을 태우다가 이 산불이 난 경우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의성 있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침 이제 봄에서 이제 밭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병충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했었는데, 그때 마침 강한 바람이 불러가지고 산을 뒤엎어가지고 이제 큰 산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산불을 낸 사람이 70이 80이 넘는 연로한 노인이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고의성도 없는 상황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분에게 지나친 책임을 가하는 것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물론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막대한 것들에 있어서의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좀 따지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2017년도에 보자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1년에 한 440건 정도가 났더라고요. 하루에 한 건 이상으로 났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경중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3천만 원까지 이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신설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산불의 조사를 좀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봄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농사철에 저희가 이제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논밭에 불을 피워놓다가 실수로 이제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피해는 막대하지만 구체적인 책임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거나 미비하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본다고 한다면 산림보호법 53조 항과 그다음 민법 750조를 보면은 과실로 인한 발생한 산불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민법 같은 경우에도 본다고 한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손해를 가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석과 처벌들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령 노래방에서 지하에서 불이 발생을 했는데 분명히 그것들은 그러니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화재가 났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이제 본인이 그 지하 공간에서 그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의 책임이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한 부분들은 중하게 책임을 질 수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령 논두렁 과정 속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했던 행위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법리적 해석과 책임을 물는 부분들이 불명확하고 불명료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은 좀 더 법원의 해석들을 좀 따라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보상과 책임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어떻게 좀 바뀌고 좀 진전이 돼야 할까요? 이게 사실 이제 이 계도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강력한 징벌적 이제 좀 조항이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 지역에 이제 이게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다가 실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연령층,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고령이거나 이제 노인들이거나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약간 중한 벌을 내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계도 만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좀 이 어떤 그 재발 방지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좀 강력한 좀 이 벌 쪽으로 좀 전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뭐 여하튼 저는 뭐 이런 점에서 약간 좀 이게 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도적 집행의 문제가 이제 사실 고민의 현실적인 이제 부분과 좀 상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계도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지금 우리 속초 고성의 좀 피해자들이 굉장히 지금
한 거의 3주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이었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성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성금이 배분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금 배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입고 나중에 이제 정부가 지정한 장소로 이제 피해 주민들이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돈이 지급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어쨌든 좀 적절하지 않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전하고의 소송이 앞으로 계속 길어질 텐데 이게 다 끝나고 지급하려고 그러면 부지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먼저 선 지원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절차가 밝혀지는 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 이 대형 재난에 맞이한 피해 주민들을 대하는 게 국가의 자세인 거지. 그것도 법 정신에도 맞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징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제한적인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이 속초 고성 양양기 강릉의 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국민들이 좀 많은 성금이 들어오니까 다시 집행된 줄 알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게 유연한 정책과 이게 좀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점은 좀 조금 당국자들이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산불이 이렇게 강원도에 440번이나 발생한 1년에 한 번꼴 더 넘게 발생한 거고 강원도 곳곳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주의 당부의 말씀 한 말씩 각자 해주실까요? 수장님부터 먼저. 예, 우리 강원도 지형을 설명하는 한자가 있는데 산다고동위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많고 높고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강원도 지역의 특성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산림이 오히려 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관계 당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까 주민들이 정말 이거는 본인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이 자원이 우리의 먹거리고 우리가 발전시켜서 결국 우리가 쓸 것이다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피해 지역 나무 심는 데만 4년이 걸린답니다. 비용은 무려 40억입니다. 이게 국비 지방비가 5대 5인데 그러면 우리 없는 산림에 강원도 산림에 나무 심는 데만 20억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피해입니다. 지방비라는 결국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아주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지형적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장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일본에는 슬픔은 준비하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해의 다발 지역이고 가장 세계에서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하다 할 조치를 통해 가지고 재난을 막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우연한 것들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대비 속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동해안 커다란 산불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초동해 대처를 참 잘했던 이 시스템을 완비했던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되 대신에 이번에 가장 커다란 문제였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알림 시스템에 대한 관련되는 문제,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재해가 이루고 난 이후에 있어서의 특별재난구역이라고 하는 걸 선포했지만 그 내용과 알맹이들이 너무나 부실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 차원에서 빨리 완비를 하면서 이후에 있어서의 더 큰 재난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전역을 휩쓸고 간 산불은 진화됐지만 강원도 전역에 내려진 산불주의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산불, 도민 여러분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나철성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